4장을 한번 4장을 한번 봐봐. 4장. 애들이 이제 4장을 보면, 저번 시간에 이제 4장, 우리가 4장 안 하고, 3장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 갔던 걸로 기억나. 알겠지? 그런데 오늘은 애들한테 5장, 6장까지는 나가야 미분이 끝나니까 거기까지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안 와버리면. 이게 4장을 한번 보면, 곡선의 접선과 미분인데, 도함수까지 배웠단 말이야. 기억나지? 그래서 4장 한번 봐보자. 일단, 미분계수에서 한번 복습하면, 순간배는, 그 도함수에서, 미분계수에서 사용적은, 이게 미분계수는 x = a에서 순간변화율인데, 여기서 사용적으로 말하자면, x = a에서의 뭐라고 돼?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이란다, 전 3장에서는 도함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도함수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합해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다음 도함수. 오늘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모든 점에서, 모든 실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함수로 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 도함수가 뭐냐? 모든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 값으로 갖는다. 그래서 쭉 했던 것을 하고, 4장에서 중요한 게 뭔지 이제 해보면 쭉 나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건 한 점에서 주어지고, 요 점에서 주어지고, 이 점을 주어가지고 변화율. 그러니까 즉 이게 나중에 5장에서지만 그래 보니까 이건 뭐냐? 순간 변화니까 양수니까 이 점에서는 증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순간 변화율 구해봤는데 음수야.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변한 지점이 있겠구나. 그 다음 감소해서 증가. 그래서 나중에 이 장의 마지막이 이 장의 정리가 나오는데, 이 정리가 마지막 장이 이제 여기다 쓸게. 정리. 좀 이따 쭉 넘어갈지. 정리가 나올 거다 말이야. 정리가 뭐냐? 1번 롤의 정리, 2번 평균값 정리. 이제 3번하고 4번은 별도인데, 교육과정에는 꼭 미적분학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시 평균값 정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들어본 적 있지? 로피타, 묵음이야. 그래서 그냥 LH라고 해. LH. 뭐냐, 로피탈 성질. 로피탈. 좀 이따 쓰겠지만. 로피탈스는 더 어려워지는 것만 돼가지고, 이 애들한테 했어. 이걸 증명했어. 증명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있어, 이유가. 로피탈을 영상 들어보면 왜 로피탈을 했는지 모든 부분을 로피탈 쓸 때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는데, 그건 어려워서 쓰는 게 아니야. 쉬워서 쓰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이따 보면, 요건 다 영상 찍었어. 네가 이거 안 보고 왔구나. 그러니까 어려워서 로피탈을 쓰고 쉬우니까 안 쓰고가 아니라, 로피탈은 정확히 정리대로만 써, 정리. 이건 정리라니까? 이건 정리니까 그냥 공식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꼼수가 아니야. 꼼수가 아니란 말이야. 정리인데, 수학에서 정리는 증명하면 의심 없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쉬우니까 쓰고, 어려우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쓰면 안 되는 게 있고, 쉬운 문제에도 쓰면 안 되는 게 있어. 이건 정리 입각한 거니까. 그걸 영상에서, 그래서 풀 때마다 두 발 내렸어. 이렇게도 풀고, 로피탈을 쓰냐. 이건 로피탈을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좀 이따 그거 다시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4장에 요런 것 때문에 요걸 증명하면서, 기울기. 이것 봐라. 그래서 나중에 이 평균값 정리가 요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고, 이걸 확정하는 게 5장에서 챕터 5에서 라이프니츠를 뭔데 여기에 제2의 5장에서는 제2의 정리가 나와요. 제2의 정리가. 그래서 5장에서 이 제2의 정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식을 일반화시킨다.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쭉 가면 되고, 또 넘어가 보면 5장을 애들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
곡선이 한 점. 그러니까 여기 1번은 뭘 줬냐? 곡선이 한 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수직일 땐 이건 법선. 이거는 N은 법선이라고 하고. 법선의 방정식. 법선은 뭐냐면 이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란다. 그래서 서로 두 직선의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되죠? 그래서 그거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 기울기. 여기 1번은 곡선 위에 접선인데, 여기 나오는 게 법선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답답. 그래서 기울기가 M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는, 에어컨을 좀 뺐자. 자, 기울기가 M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결국 이거야.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기울기를 주어졌어. M. 그러면 우리는 요 접점 P, T, FT를 잡는다. 이게 기본이야. 요거를 잡는다. 첫 번째가. 이게 테마. 맨 처음에 할 일이 접점. 여기는 접점을 주어졌으니까 잡을 이유가 없겠지. 여기는 없어. 기울기. 그래서 접점을 준 다음에 y-ft, m, x-t. 그랬을 때, 이 위에서 이제 쫙 그 다음에 t, ft인데, 요 식에서 요 미분했을 때 m이 되는 m의 값을, 그러면 m이 주어졌으니까 요걸 연립하면 되겠지. 근데 요거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결국은 뭐가 같냐면 요 위에 이제 이거는 f'x가 뭐 주어졌으니까 이거 t라고 하니까 여기서 첫 번째 했고 두 번째가 뭐냐 딱 정해졌어. 뭐가? f't가 뭐가 되냐? f't가 뭐가 된다고? m. 그러면 뭐에 관한 시? m은 주어진 상수니까 실수값 상수. 그 뭐에 관한 방정식? t에 관한 방정식. 만약에 이 t가 3차야. fx가 3차면 미분하니까 몇 차냐? 2차겠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있다는 뜻이겠지. 근데 이게 중근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하나란 얘기지. 나중에 어떤 놈이지 거기서 중근이 나올 때는 요런 거 뭐냐 나중에 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거를 병곡점이라고 하거든. 병곡점을 지나는 접선은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 병곡점을 지나는 직선. 그게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보통 기본적으로 모두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 때가 있다. 이해되지? 그래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걸 이용해서 이제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되고, 세 번째로는 곡선밖에, 이제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곡선밖에 어떤 축이 아니든 뭐 축이 있어. x 이퀄 a라고 합시다. 그래서 곡선밖에 한 점에서 줬을 때 접선이 보통 3차식이에요. y 이퀄 3차식 ax의 세제곱. 그러면 어떨 때는 접선이 어떨 때 있냐? 이럴 때는 접선이 하나, 여기는 간통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올라가면 여기 봐봐. 어딘가 가면 이쪽에서 생기고 애매한데 좀 그림이 최대 3개 공통 접선은 예를 들어서 곡선밖에 P가 여기 있다고 하자. A, FA 봐봐. 이쪽에서 접선이 하나 생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런 접선이 하나 생기거든. 이쪽에서도. 근데 어떠냐?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생기지. 그래서 접점이 하나, 둘, 3개. 그런데 어떨 때는 만약에 이쪽이 이런 데 있으면 접선이 이쪽에 하나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간통이지. 그러니까 공통 접선이 곡선밖에 한 점일 때는 실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나중에 수투에서 쉬운 문제에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혼합 어떤 부분이든 빠지지 않고 나온 게 곡선밖에 한 점일 때. 곡선밖에
한 점을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연계는 없어. 왜 연계는 없을까? 우리가 결국 공통 접선이면 결국 접선의 연립의 교점이면 나오잖아. 근데 이거 그러면 요거 직선과 3차 연립하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3차, 이게 3차고 이건 직선이니까 2차잖아. 1차잖아. 그러니까 3차, 1차 연립하면 3차식이 되잖아. 근데 3차식은 어떤 그래프든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세 실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 안 가져? 무조건 같지? 3차식 왜? 어떻게 되든 그 하나는 무조건 실근을 가질 거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떤 직선이 있고, 이해되지?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선에 대한 식을 하면 하나의 실근은 무조건 갖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세 개의 실근이 같든지 하나의 실근만 같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t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요 점을 여기 P라고 했으니까 요 점을 A라고 할까? 이 점을 A라고 하면 A, FA라고 하면 요 점을 뭘로 잡냐? P 똑같이. 그래서 T, FT. 그럼 여기는 A, B로 잡아야지. 쏘리. A, B. A, B. 이해되지? 그래서 A, B를 해가지고 이 T, FT의 연립에서 구하면 된다. 우리 저번에 몇 번째가 있는데 복습하고 있거든? 네. 이해되지?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평균값 정리까지 다 했나? 어디까지 했지? 책 봐봐, 책. 말을 안 해줘서 둘이 저번에 안 와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 줘봐. 여기다 적었어? 평균값 정리를 적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안 풀었네? 우리 4장 안 할 차례야? 4장 할 차례야? 이상하다. 나 다 했는데? (3장까지밖에) 안 했다고? 저번에 영상 봤을 때 3장만 보고 왔어? 4장이 없었어? 내가 평균값 정리를 안 했어? 3장까지 하는 것 같은데. 뭔 일이야? 내가 4장을, 그럼 뭔 일이야? 그럼 이거 다 안다고 지금 쭉 나갔는데, 한테 한번 영상 보러 가지. 일단 문제 풀면 되니까. 그래? 자, 그러면 제일 중에, 그럼 이 정리를 모르는 거에서 안다고 했었네. 미안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하다. 내가 그 로피타를 썼어, 안 썼어, 계속? 로피타를 쓰셨는데. 그래? 신기하네. 알았어. 자,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이제 끝났고, 자, 그 다음 3절로 가봐. 그러니까 1절은 접선의 방정식의 의미, 2절은 그 접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그 순간 변화율을 말하지. 순간 변화를 가지고 변형, 곡선이 있냐, 곡선 밖에 있냐,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식이 있고, 그 다음 3절은, 자, 그거 갖고, 아까도 말대로 정리. 자, 가장 중요한 평균값 정리라고 했는데, 이걸 끄집어낸 게 아니라, 첫 번째, 로우리 정리. 그럼 이거 하나도 안 했단 얘기지. 자, 그럼 노트에다가, 뒤에 증명한 게 다 있으니까, 1번. 자, 정리일, 거기 써 있어. 봐봐. 로레 정리로서 프랑스 수학자를 했는데, 자, 미분이 파생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fx에 이제 우리가 로레 정리가 뭐냐면, 요 말로만 갖고는 뭔지 모르지만, 로레 정리가 함수는 전제 조건, 자, 폐 구간 A, B에서 R로 연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 돼야 돼. 자, 이거를 이거를 한 줄로 뭐라 하냐면, 미분 가능 함수라고 그래. 요 말을 한 말로 미분 가능 함수.
나중에 미분 가능함수가 뭔 의미하냐 이 말 시험에 미분 가능함수라고 나오면 이건 뭐냐 폐구간 AB에서 R로 보는 함수 중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연속은 뭐야 2장에 있는 말이죠 2장 그 다음 미분 가능은 우리가 말대로 3장에서 또는 앞에 4장에서 도함수를 끄집어낸 거고 자 이 전제 조건 이거는 내가 어떤 정리를 말할 때 무조건 만족하고 있어야 돼 이게 1번 그럴 때 가정 FA하고 FB가 같으면 양 끝점이 같으면 서치대 화살표 FC가 뭐가 되는 프라임이겠지 F'C가 0이 되는 C가 반드시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 존재성이 이렇게 쓰면 돼. 결론은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리고 결과값으로는 요걸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럼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FA하고 FB가 같으면 그래서 FA하고 FB가 하면 F'C가 요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러니까 평균변은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로 따지면 A, K 이게 뭐야? P, K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얼른 와 에어컨 좀 틀자 리모컨을 줘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롤의 정리가 이걸 증명하는 건데 이제 봐봐 기본적으로 난 5장 나간 줄 알았어 오늘 근데 4장을 안 했더라고 5장이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5장은 최고 중요한데 그래서 갔다 와 그래서 자 첫 번째 증명 1번 증명을 하래 정리니까 증명해야 돼 솔루션이 아니야 증명을 해서 그래서 이 증명한다 학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증명 없이 써도 되는 게 요거야. 왜 교육과정에 정리에 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책에 보면 롤의 정리는 증명돼 있어 교과서에. 알겠어? 그러니까 써 있고 증명돼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의심 없이 쓰라 그래. 학교에서 증명할지 안 할지 나도 몰라. 하지만 증명이 교과서에 돼 있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학교 선생님의 의지고 근데 아까는 높이 따른 써있어 안 써있어? 학교 안 써있지? 그리고 정리가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 자, 첫 번째 봐봐 롤의 정리는 먼저 1번 첫 번째 fx가 상수함수 k라고 나 상수함수라고 나 그러면 요 말이요 요 말 그러면 fa하고 FB가 자동으로 K잖아. 이해돼? 그러면 모든 F'X가 뭐가 돼? 0 되겠지? 도함수를 배웠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X가 어떤 X를 줘도 X가 뭐하고 AB에 이어도 뭐가 되는? 0이 되는 F'C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잖아. 이해되냐? 그래서 이 자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수함수면 자명이다 라고 할 정도 된 말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상수함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fx가 상수함수가 아니야. 그럼 일반 함수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함수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두 가지 중에 요놈 아무거나 나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잡았어? 너무 세고 이렇게 자 그래서 폐구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A 여기가 B 뒤쪽은 잡지 말고 그래서 잘 봐. 아주 중요해. 자 우리가 우리는 이 AB를 좀 누가 봐도 이게 있어. 이게 있는 걸 찾아야 돼. 이게 증명이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잡으려면 FA하고 이건 잡아내야 돼. FB가 같아. 잡았어. 그리고 적당한 C를 잡을 거야. 근데 이럴 때 적당한 C를 잡는데 봐봐. 네. 적당한 C를 잡는데 맥시멈인데 맥시멈 최대 C를 잡아서 적당한 FC 이런 C를 잡아 존재하게. 뭔 소리야?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함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 연속 있잖아. 그럼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에서 연속이 되는 단원에 정리가 두 개가 있어. 2장에서 정리가 두 개 있어. 정리가 두 개 있어. 두 개.
혹시 중학교, 그러니까 요 2장 연속에서 정리가 2개 있어. 정리가 2개. 기억난 사람? 민수. 정리가 2개 있어. 2장에서 정리가 2개. 보지 말고 봐봤자 뭐해. 그 자기 것도 아닌데. 끄집어 내. 그래. 최대 최소 정리. 자명하는 거. 하나가 사이값 정리. 예? 알겠어? 사이값 정리. 기억나야지. 근데 여기서는 최대 최소 정리. 뭔 말이야? 연속이잖아. 그럼 반드시 이 안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내가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내가 뭘로 잡은 거야? FC로 잡은 거야. 알겠니? C를 잡으면 자 이게 C가 되겠지 이렇게. 알겠어? 그럼 첫 번째 1번. 이건 1번이라고 하고 이건 2번이라고 해야지. 자 1번. 자 C하고 C 플러스 H. C가 더 큰 H가 단 음수. 어디다 잡아? 여기다. C 플러스 H. 금방이라고 잡아. 됐어? H가 더 금방이야? 자, 지금부터 리미트 H가 한없이 영원하는 극한. 자미분계수를 주해.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H가 음수. 이해되지? 알겠냐? 그럼 무슨 미분이야? 자미분계수제. 알겠니? 그럼 H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 다음에 CH는 함수값이 이거 중에 FC하고 FCH 어떤 놈이 더 커? C가 항상 최대니까 이거는 작은 놈에서 큰 것 빼니까 음수. 이것도 뭐야? 음수. 부등하면 무엇보다 커놨어? 0보다 커놨지? 이해되냐? 오케이. 요거 자미분계수 하려고. 자미분계수. 플러스는 우미분계수 하려고. 이해되지? 그래서 자미분계수는 뭐가 된다? 0보다 커놨다. 왜? 음수. 분자도 음수. 왜? 어떤 문제? 뭐 써있잖아. C를 뭘로 잡았어? 이 A하고 B 사이에서 최대값으로 잡은 거니까 내가. 아니 도함수 미분 가능할 땐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조사하잖아. 마이너스랑 플러스죠. 0 뒤에 마이너스. 음수가 아니라 이 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음수. 선이 위치가 똑같아가지고. 이해됐어? 왼쪽에서 오라고.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이제 됐어. C를 또 H를 이게 또 그럼 어디를 잡으란 얘기야? C 플러스 H니까 H가 양수제. 이해되지? 이번 이렇게 잡아? 그럼 뭐가 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이건 뭐야 돼? 우미분계수제. 이해되냐?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그런데 이건 양수제. 이걸 잡았으니까. 이해되지? 근데 우미분계수인데 그래도 내가 C는 최대값으로 잡았으니까 FC 플러스 H가 더 작아. 그러니까 여기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 분자는 음수. 분모는 양수. 이해되지? 그러면 무엇보다 작게 나타? 0보다 작게 나타. 이해된가? 자,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 뭐가 됐든지 미분 가능함수야. 그러면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뭐밖에 없어, 동시에? 동시에 만족하는 거 0밖에 없잖니? 그래서 서치돼.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하는 C,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F 프라임 C고 이건 뭐라고? 0. 인 C가 있어 없어 어디에? A, B에 점을 잡은 거지? 이해되냐? 예, 존재하더라. 이해된가? 간단하지? 그럼 이 그림은 어떤 걸 잡았을까? 이 그림은 뭘로 잡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게 C를? 여기는 그림이 좀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나는데 이상해. 이거는 무슨 값으로 잡고 싶은 거야? 최대값. 이거는 최소값. 이해되지? 이런 걸 뭘로 잡고 싶었다고? 최소값.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값에서도 만족하고 최소값에서 만족하니 모든 구간에서 다 만족한다. 이게 무슨 정리?
롤의 정리. 롤의 정리. 나왔지? 자, 정리를, 한 넘어가도 되겠지? 넘어가도 될까? 밑에 그대로 있어. 네. 그 다음, 또 그 다음 쪽으로 가보면 정리. 지우고. 또 봅시다. 자,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 자, 써있지. 평균값 정리가 이제 여기 이 말로 돼 있네. 말로 돼 있으니까 이 말로 돼 있는 거를 수식으로 한번 싹 써보자. 말로 돼 있는 거 수식은 똑같아야 돼. 전제조건. 이거 변하지 않아. A에서 B로 가는 R. 그리고 미분, 가능, 함수. 그럼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써야 돼. 이거. 자, 그럴 때 F 프라임, 그러니까 B, 변화요. 이거 뭐냐? B-A분의 FB-FA. 자, 여기에 직선에서 직선 AB에 평행한 접선 하나 그을 수 있다. 평행을 그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접선. 그러니까 A,FA, B,FB에서 기울기. 그러면 이 두 직선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변화예요. 그 다음, 곧 접선의 기울기가 폐구간 AB에서 평균 변화. 그러니까 즉 F'C 평균 폐구간 AB에서 적당한 C가 되는 요가 되는 뭐가 있다? C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A와 B 사이에 존재하더라. 그래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 존재한다. 이 말을 말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내용이 수식으로 이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시오. 그 말이야. 그 증명이 밑에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봐봐. 첫 번째, 우리가 이거 하려면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봐봐. 별애로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거 몰라도 풀지는 않은, 그러니까 푸는데 문제가 없는데, 자, 우리는 앞으로, 해봐. 이런 함수를 볼록 함수라고 해. 볼록 함수. 아래로 볼록을 그냥 아래로 볼록이라 해도 되는데, 교과서마다 이렇게 써있지만, 볼록 함수. 이렇게 한 것을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데도 오목함수. 근데 나중에 물리에서는 이렇게 생긴 렌즈를 오목 렌즈라고 그래.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수학하고 물리하고 헷갈려. 뭔 소리야? 이렇게 생긴 게 볼록 렌즈 아니야? 네? 오목렌즈. 아, 이게 오목이라고? 네. 이거 먼저 쓰고. 이게 볼록이야? 네.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목과 볼록.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잡아. 요점 A, B를 잡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 FA, B, FB, 그 다음에 B-A분의 FB-FA. 이게 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미쳤나봐. 쏘리. 말을 잘못하고 싶었던 거지. 2분의 A 더하기 B, 이 둘이 더해서 봐. 다른 식도 나오는데 2분의 A 더하기 B를 이해하고 여기다가 함수값 F2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2분의 FA 더하기 FB. 많이 볼 거야. 미리 말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이거의 함수값. 그리고 이거는 요놈하고 요놈에서 요놈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놈이요, 이놈은 이놈이야. 그러니까 이놈이란다. 요놈. 그래서 요 분의 함수값에서 이놈이 F 이분의 함수에다가 이은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의 뭐야 중점 연결이니까 직선에서의 닮음을 이용하면 중점 연결이니까 이거의 이 직선의 가운데 값.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중앙값. 그러면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거나 같겠, 아니, 바뀌었네. 이놈이 더 크거나 같겠네. 이게 동치, 이제 나중에. 뭔 말이냐? 볼록 함수면 이걸 항상 만족한다, 이 말이야. 이걸 수학에서 뭐라 하냐? 젠센 함수라고 그래. 젠센 함수. 젠센 함수는 뭔 뜻이냐? 볼록성과 오목성을 결정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걸 꼭 쓰지는 않을 건데, 그 다음, 위로 볼록이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되니? 요 젠센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 기본인데, 이걸 확장하는 것도 있으니까 알고는 있으라는 말이야. 머릿속에. 쓰든 안 쓰든, 나중에. 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냥 증명. 여기 있어. 그 뭐 하는 소리냐면, 일단, 위로 볼록이든 아래 볼록이든, 위 볼록, 뭐, 그냥 함수가, 뭐 평행하든 뭐 하든 함수가 주어지면, 결국은 A, B 양 끝점을 잡아서 A, B를 지나는 직선을 도시하는 게 1번이야. 그래서 Y 있고, 여기 봐. A, FA. 그래서 Y는 FA, 기울기 B-A분의 FB-FA. 표현할 X-A. 이게 기본이야. 뭐 표현하잖아. 하나의 함수. 이걸 내가 fx로 잡아. y에 이걸 fx로 잡아. fx로 잡아면 되지. gx로 잡아. 쏘리. 그 다음에 y 이퀄 fx가 있잖아. 즉 원함수. y 이퀄 fx. 이해되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hx를 잡아. 그럼 이건 직선이지. 그러니까 직선은 폐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이야. 미가함이고 이건 원함수 미분 가능함수니까 내가 뭐에서 뭐냐 fx에서 gx를 빼. 이게 기본이야. 요걸 찾는 게 이게 이 모든 문제. 사형적으로 뭘 의미하냐? 요 직선과 곡선에서 직선을 빼가지고 이 두 점은 뭐가 돼? 만나지? 그럼 차가 얼마야? 0이지? 두 차가 0이지? 그럼 뭘 의미하냐? 앞에 롤로 가려고 하는 게 이 테마예요. 롤이 뭐야? 이 함수를 hx가 어떤 함수야? fx에서 gx를 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안 나와? 딱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hx야. 그러면 뭔 말이야? 이 함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그러니까 순간변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이 있어 없어? 롤이 0이 있겠지? 의도적으로 한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와 1차를 뺐더니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오고 이게 그러면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돼. 여기는 막 돼 있는데 말이 안 돼. 일단 폐구간 hx r로 보내봐야 돼. 근데 2차 1차니까 미분 가능이니까 이것도 뭐라고 써야 돼? 미분 가능 함수. 이걸 써줘야 답지가 완전해. 만약에 학교에서 중간고사 수트가 안 되냐? 이제 2학기지 2학기. 2학기 때 수트 아니야? 그때 마지막 문제 중에 만약에 서술형을 낸다 그러면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기본 50%는 둘 중 하나야. 롤 아니면 평균값. 뭐 변형을 삭발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2학기에 딱 시험에 서술형을 내겠다. 그러면 50%. 그러니까 한 4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이 4개의 선택이 있다면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간 게 이 2개. 평균값. 더 평균값이 중요하겠지. 무조건 들어가. 그때 부분 점수를 받냐 안 받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써. HA는 얼마? FA 빼기 GA. 그러니까 뭐네요? 0 나와 안 나와? 0 나오지? 그러잖아. 누가 봐도 이제 그냥 바로 써도 되잖아. 동시에 H 뭣도 B도 FB 빼기 GB. 그러냐 안 그러냐? 누가 봐도 여기 이걸 막 쓸 필요는 없어. 여기다 이었으니까 이렇게 딱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무슨 정리에 의해서? 정리해서 H 롤의 정리 뭐야? HA HB가 같으므로 H'C가 0이 되는 C가 어디에 있어? A와 B 사이에 있다.
자, 그럼 H 프라임 C를 구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H 프라임 X를 미분해봐야 돼, 미분. 그럼 뭐가 같아?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해되냐? 자, 그러면 F 프라임 X 미분해볼까? F 프라임 X는 그냥 쓰면 되겠고, G 프라임 X, 그러면 F 프라임 C가 0. 그러면 뭔 말이요? G 프라임 C. 미분하면 F 프라임 C는 그냥 써. 끝났네. G 프라임 X. 여기 어디 갔어? G 프라임. 어디 갔지? 여기 있네. F 프라임 X는 그냥 쓰면 되고, 요거 봐봐. 요건 미분하면 뭐 나와? 0. 상수 미분하면 뭐 나와? 이건 미분하면 뭐 나와? 계수만 남지? 이거 뭐가 남아? B-A분의 FB-FA. 이해되냐? 이해되지? 그래서 H 프라임 X가 뭐 된다? F 프라임 X 마이너스 B-A분의 FB-FA. 그럼 여기다 뭘 열란 얘기야? C 열란 얘기지? 그러냐? F 프라임 C 마이너스 B-A분의 FB-FA는 뭐야? 위에 0 되냐? 되냐? 그럼 이 양하면 나와 안 나와? 어디 갔어? 요 놈 나와 안 나와? 이 양하면 이게 그대로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정리가 끝났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뭘 의미하냐면 간단해.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이런 식이 있을 때 두 점을 만난 놈이 있다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같은 점이 C가 반드시 여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또 C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결국 평균값 정리는 연립하면 뭐가 돼? 로레 정리로 바뀌는 거지. 기억을 해도. 나중에 공부해봐. 다루브 정리라는 게 있어. 다루브. 내가 해주진 않겠지만 다루브 정리를 한번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 거다. 다루브 정리. 다루브 정리가 뭐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했어. 질문이야. 미분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H 프라임,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자, 민수.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 함수는 연속이 들어있지. 그래서 미분 가능해서 뭐 F 프라임 X가 존재해. 알겠지? 그럼 F 프라임 X가 연속이야?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 근데 수투에서는 안 물어볼 거야. 왜? 수투는 당함수에서만 논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루브 정리는 모든 함수니까 나중에 뒤에 한번 알아는 둘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정리 3. 교육과정에 없는 거 바로바로는. 자, 여기까지 봐봐. 정리 1, 2는 함수 하나 갖고 비교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데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든 것 뿐이야. 근데 애초에 3번부터는 함수 2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이제 함수가 2개. 이게 중요해. 함수가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 함수를 서로. 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함수 2개 갖고 지랄같이 줄 때 많잖아. 그래서 두 함수가 이제 비교 대상이 될 때야. 그러니까 1번, 2번까지 함수 하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2번은 응용. 함수가 2개짜리. 교육과정이 없을 뿐이야. 똑같이 미분 가능 함수여야 돼. 둘 다. F도 G도. 자, 그럴 때 뭐가 있냐면 FB-FA, GB-GA는 F'C, G'C가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분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극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대수적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이 보면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할 때는 증명을 떠나서 이렇게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다고 그 다음에 이거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 돼 안 돼? 바로 가면 돼 안 돼 원래?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거야. 바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리 가는 건 대입적 성질이었는데 이건 지금 실수성 연산이잖아. 그렇지? 그 실수성 연산이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뒤속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자체는 실수 가벼 분수값 얼마 이해되냐? 못 써.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렇게 가는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분모 분자에다 b-a를 해가지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면 쓰는데 이제 문제는 증명이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극단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을 테니까 봐봐. 보는데 큰 문제가 없어. 그냥 안 만나도 돼. 여기 x 이퀄 a야. 여기가 x 이퀄 b야. 이해돼? 여기는 뭐가 돼? f a, 그러니까 y 이퀄 fx, y 이퀄 gx. 뭐 이렇게 써. 이렇게 gx. 함수가 fa, fb, gb, 그러니까 fb, gb.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함수를 잡냐면 그냥 새로운 함수 hx를 하나 잡아. fx는 그대로 놓고 뭘로 잡냐면 내가 여기가 a, fa인가 어떻게 되냐면 fa, ga라는 식을 잡고 여기는 fb, gb를 잡아. 그래서 fx 마이너스 fa 더하기 fb 마이너스 fa gb 마이너스 ga fx 그러니까 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 아니 fx 하나 뭘 잡는데 뭐가 생각해 갑자기 ga 함수 하나를 그 다음에 y 이퀄 fx 잠깐만이 이 생각 뭐 하나 함수를 내가 순간적으로 뭐가 머리가 딱 정지되는 느낌인데 바르브 정리라 쓰면 헷갈릴 거니까 이건 아니고 이거 써놓을게 코시 코시 평균값 정리 이렇게 써야지. 이게 코시 평균값 정리. 이렇게 돼서 그래서 hx를 잡았거든. 분명히 ga, fa, fb 마이너스 fa, gb 마이너스 ga, fx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플러스 ga, fa fb 이렇게 잡았나? fa, fb 잠깐만 그 다음에 fx, hx를 잡고 fx를 하나 잡아 함수 그래서 hx에서 fx를 한번 빼볼까? 그러면은 a여면 ha 그러니까 새로운 ka 이게 kx 내가 잠깐만 그래서 a여면 0 아닌데 a여면 여기 b 이게 a인가? 아닌데 그렇구나 맞지 오케이 이게 맞다 그 다음에 y 이퀄 gx 끝났네 그러니까
요렇게 식을 또 잡아. 그 다음에 여기서 kx를 hx에서 gx를 빼. 뭐 우리 계산하자. 알아는 돼야지. 이런 fx를 하나 잡고 a, 그러니까 fa, ga를 지나는 fx 품는 함수. 오케이. 이걸 잡고 하나는 gx를 잡아서 자, 첫 번째 ka를 여면 빼. a 여면은 봐봐. 이건 0대. 이해되지? 오케이? 그리고 ga에서 ga 빼니까 0되니까 ka도 0이야. 됐니? 그 다음에 b를 여. 여기다 b. 여기다 b를 여. 그러면 요게 약분이 돼,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빼니까 GH 약분이 돼, 안 돼? 약분되지? 그리고 GB하고 여기 B 빼니까 약분되니까 뭐 나와? KB도 뭐가 돼버려? 0 되냐? 그러니까 요 두 놈을 품는 FA, GA를 품는 FX의 관계식, 여기 FX의 관계식을 유도한 거야. 이게 잡아낸 거야. HX를. 그러면 결국 뭐가 같아? K'X가 뭐가 돼? C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K'C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슨 정리에 의해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 말이야. 그래서 K'C, 그러면 K'C는, X는 한번 해보면, 자, 봐봐. 요건 상수니까 없어지고, 이건 미분하면 뭐 나오냐? 봐봐. 그대로 나와. FB-FA, GB-GA, 그 다음에 F'X.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리고 뒤에 뭐 나와? GX 미분하니까 뭐야? G'X. 그럼 여기다 C 여보자. CC면 0 되니까 2항하고 나누면 나와, 안 나와? 그대로 나오지? 나오지? 그래서 나와.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하나짜리에 이런 관계였다면, 여기 뺀 거, 여기 내가 함수 잡았던 거 기억나지? 평균값 정리가 하나짜리였다면, 고시 평균값 정리는 함수를 잡는 관계식이야. 그것뿐이야. 여기는 X로 잡았으면, A, F였으면 내가 뭐라고 잡았다고? FA, GA를 좌표점으로 잡는 함수. 그렇지? 그럼 끝나. 하나짜리, 두 개짜리. 나올만 한데 교육과정에서 뺐는지는 그건 직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어렵지는 않지? 평균값만 이해하면 돼. 됐어? 머릿속에 이해하면 끝나. 치워되지 이쪽은? 그리고 봐봐. 그리고 나니 평균값 정리가 여기서만 끝나면 쓸모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 나온다? 로피탈. 어? 알겠지?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되면 로피탈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봐봐. 이제 함수가 하나야 돼, 두 개야 돼? 당연히 두 개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 평균값이 좋은 점이 뭐라고? 분모, 분자를 따로 볼 수 있는 성질이야, 따로.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이게. 뭔 말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근데 로피탈은 전제 조건이 요 봐봐. 요게 전제 조건이거든? 모든 전 단계에서는. 근데 로피탈은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이게 붙어. 그래서 함부로 못 쓰는 것 뿐이야. 요것만 쓰면 돼. 요거. 뭐 나머지 쓰지 마이. 뭐야? F'X가 요게 붙으니까, 근데 이것만 붙으면, 이것만 만족하면 다 써. 못 쓰는 거 없어. 뭔 말이야? 극각값 있어야 되지? 그러잖아. 이해돼? 근데 구간이 뭐야? 이 구간이 미분 가능 함수제. 아니야? 미분 가능 함수는 뭐야?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지? 그래서 연속이 있기 때문에 함수값과 극각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x 이퀄 a에서도 함수값이 얼마야 그러면? 그렇지. 극각값도 얼마야 돼? gx도 얼마야? 함수값이 얼마야? 0. 극각값도 얼마야 돼?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쓰려면. 그리고 분분 미분에도 0이 안 되는. 그러면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a로 갈 때 봐봐. 자, F'X, G'X가 L이면, 자, 지금부터 조사하자. 증명해. 정말 간단해. 자, 증명해. 분모 분자가 극한값 미분이야. 도함수 미분.
그러면 서치대 지금부터 하자.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는 fx, gx를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어. 화살표 불러. 함수값이 얼마라고? x 이퀄 a에서 함수값이 얼마? 0이잖아. 안 그래? 함수값이 0이야.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그러니까 fx란다. 미안하다. 또 쓰면 안 되지. 자, fx 마이너스 a. 0이니까 f 0이라고 써도 되지? a. fa라고 써도 되지? fa가 0 아니야? 분자도 뭐라고 쓸 수 있어? gx 마이너스 ga라고 써도 되지? 이해됐어? 끝났어. 여기가 넘어가는 건 뭘로 썼어? 요 총이, 전체적으로 총에 의해서. 1이 넘어가는 건, 자, 지금부터 여기다가, 뭐요? 드디어, 코시 평균값 정리를 쓰자, 이 말이야. f, g가 폐구간 x에서 a. 그러면, 폐구간이 뭐가 되버려? 여기 있잖아, 여기. 금방 했잖아. 이건 뭘로 변해?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는 f 프라임 c. 이 c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 a와 x 사이에 존재한다. 이해되냐? 그지? 그럼 이 분자도 뭘로 변해? g 프라임 c.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해.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면 샌드위치 성질. 샌드위치 성질에서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그럼 c도 어디에 가까워져야 돼? a. x도 a. 그니 c 대신에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는 f 프라임 x를 써도 g 프라임 x를 써도 식은 변화가 없다 말이야. 왜 샌드위치? 요 놈도 x도 a로 가래. 그러면 a도 a로 가니까 c는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지. 알겠냐? 그래. 그럼 이건 어디 있어? 앞에서 노란색 봐. 뭐라고 돼 있어? L. 그래서 우리는 쓰든 안 쓰든 높이딸이 뭘 의미하고 있고, 높이딸 가지고 쓸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안 써도 좋고 써도 좋은데 그냥 애워서 쓰는 것보다 한 번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푸는 것과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건 달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대로 정말 그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려운 걸 쓰고 쉬우면 쓰지 않는다. 이건 정말 수학에서 최악의 단어예요. 어떤 누군가 그렇게 쓰면 그 쓴 사람의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나는. 다 그렇게 할 거니까 나머지. 절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쉽든 어렵든 성질대로 써야 돼. 성질대로. 머릿속에. 성질대로. 뭐냐. 근데 왜 극한에서는 높이딸 안 쓰냐. 간단해. 안 쓰게 됐다는 아니.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어. 첫 줄에. 문장에. 도함수 3장부터 미분 가능이 나와. 2장은 미분 가능이 아니지. 네, 극한하고 하는. 근데 시험 범위가 1장부터 5장이야. 그러면 2장이 당함수야. 그럼 당함수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시험 범위가 1, 2장이야. 그럼 높이딸 써서 풀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야. 근데 1장부터 5장인데 내가 높이딸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사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교과서대로 풀면 대학교에서는 빵점이야. 고등학교 교과처럼 풀면 빵점이야. 이유가 뭔지 알아? 고등학교 교과서는 논증이 아니라 그냥 애워서 이렇게 쓰란 거야. 이거 미적분학 총리에는 그런 증명법이 없어. 풀이법이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미적분학은 달라. 그러니까 미적분으로 그렇게 풀어 평가를 받은 거니까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논증해서 푸는 거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풀이가 있지. 대학에서 미적분학 있잖아. 미적분학 학문. 학문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봐. 이유가 뭐요? 논증이 이건 왜 그냥 0분의 0꼴이라고 왜 무조건 수렴해? 그거는 입시연령 됐다를 증명해야만이 되는 거잖아. 근데 책에 그냥 0분의 0꼴은 이렇게 해라. 교과서는 그렇게 됐잖아. 대학교 가서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말한 놈은 교사 때 너 나가. 뭐 해야 돼? 입시로 대따를 써가지고 논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성질에 의하여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미적분학.
우리가 배우는 건 미적분학이 아니라 뭐야? 미적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안 배운 건 쓰지 말고 배운 건 써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거야. 근데 그거를 너무 딱 왜 그런지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그대로 하니까 이 새끼들이 대학 가면 전부 다 수학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지금 모르지만 대학교가 평준화됐거든. 근데 지금 대학교가 거의 평준화됐어. 대기업도 잘 안 뽑아. 대기업들도 그 인재를 인솔에서만 다 안 뽑아. 실제 그래. 근데 고급 인력은 카이스트, 포스트에 아직 버텨. 뭐 말인지 이해돼? 회사가 100명을 뽑으면 한 5명을 고급 인력을 뽑아. 그 애들이 차세대 끌고 갈 놈들. 그리고 75%가 그냥 행정적 그 회사를 돌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15%는 전혀 전공과 관련 없는 사람도 뽑아. 예를 들어서 로비에 회사가 로비에 전공을 뽑는다고 해서 뭐 무슨 과를 출신을 뽑을 이유가 없지. 로비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얼굴로서 딱 첫 손님 왔는데 밝은 얼굴. 그리고 항상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을 뽑겠어? 아니면 험악하고 근데 머리는 등계 지식이 많아. 그 사람 뽑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회사는 각 부서에 맞는 사람들 뽑는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기업이 막 상위 대학만 뽑는 게 옛날이 그 옛날이고 지금 안 그랬다. 그냥 잘 굴러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목적인데 다만 고급 인력은 그 전공에서 뽑아. 성대 성반이라든지 응? 연대의 반도체학과라든지 미래 반도체라든지 신소재라든지 고대에 지금은 너희들은 못 가지만 고대가 뭐 있어? 국방학과라든지 응? 국방학과는 이제 거기 못 가. 그 연제고 애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옛날에는 일반고 갔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은 또 바뀔 수도 있어. 이제 앞으로 이번 한번 일어난 뒤로 이렇게 내한테 고대 국방학과가 있거든. 근데 20명 뽑는데 그 20명이 전부 다 영재고 출신이야. 근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 바뀔 수도 있어.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과들 그런 과들을 갔을 때 이제 근데 그러니까 상위 대학을 가려고 마음 먹으면 전공이 중요해. 그냥 상위 대학만 가면 내가 그러니까 연대 만약에 철학과 갔다 다 재수해. 그리고 전부 다 갈 데가 없어. 지금 그래 지금이. 근데 옛날에 어때? 연대 철학과만 가도 그냥 고급 인력이라 해서 대기업에서 뽑아갔단 말이야. 절대 안 그래 지금은. 그 애들이 다른 길로 맨날 빠지니까 그게 그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려면 대학만 보고 간다는 생각을 어쩔 수 하겠지만 결국은 과가 중요한데 하위 대학들은 어떤 과를 가든 다 중요해. 그냥 결국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이걸 목표로 하고 과를 선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근데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네? 알겠지? 서울대도 과가 중요해. 지금은 농생학과 가 안 가? 합격하고도 안 가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농경대학은 한 5, 6번, 10번 돌아. 그래서 어떨 때는 작년 같은 미달했다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못 붙고 그래서 결국 뭐 안 가는 애들이 어때? 거기에 뽑고 다른 과에 특수과에 합격하는 애들이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이스트 합격하고 농대 서울대 농대 붙으면 어디를 갈 것 같아? 카이스트가 100%예요. 옛날에는 서울대를 90, 80, 카이스트 20 이 정도예요. 알겠지? 지금은 100% 뭐야? 카이스트가. 왜? 카이스트 가봤더니 취직이라기보다 아까 지금 고급 인력으로서 모든 각부에서 그 애들 다 데려가려고 해. 지금 옛날에는 카이스트 나와도 안 데려갔다니까. 그 애들이 현장 업무가 약해가지고 공부만 하니까 맨날 카이스트 애들이 대학원 간 거야. 대학원 가서 했는데 지금은 대학원 안 가도 고급 인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 말이냐. 고급 인력이 되면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 교수 눈에 들면 고급 인력이 또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승별이가 대학을 잘 가면 아주 잘 살 거야. 이유가 뭐냐? 대학을 잘 간다는 전제하에. 너 같은 스타일이 교수가 좋아해. 알고 모르게 중요하네. 그냥 수업 시간에 달라들고 자기 표현하고 막 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걸 어필하면 교수는 너희들이 알아야 돼. 학교 선생님하고 교수는 인성을 쌓는 게 아니잖아. 뭐 아니야. 교수는 제자 한 명 뽑으면 돼. 10년에 한 명이면 돼. 교수는
자기 제자 하면 교수는 딱 자기 제자 한 명 뽑은 게 막 그걸로 선거해. 그래서 저놈을 대학원을 보낼 거냐 말 거냐 이 교수는 그 생각을 해. 그리고 저놈을 제자가 될 거냐 말 거냐 이 생각만 하고 있지. 뭐 얘가 잘 나가서 이 우리 애들을 그거는 취직이 안 된 학교, 대학교들, 그 하위 대학들이 어떻게든 교수들이 애들 취직시키고 근데 중하위 상위 대학은 그건 지그들이 할 일이야. 알아서 갈 거니까. 그래서 제자 뽑는 게 10년에 한 명이면 아주 만족한 제자.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를 뽑고 싶지 않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도가 강하고 그 수업을 리드하고 끌고 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국 그게 자기의 업적이거든. 학파하고 똑같아. 제자가 똘똘한 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수의 이름은 명성은 높아. 여태 그래왔어. 특히 수학은 이름을 댄 제자들, 이름을 댄 교수들의 제자들이 다 똑똑했어. 그래서 좋은 대학만 가면, 그러면 대학이 빛이 나는 게 이런 것도 알고 가면 이게 거짓말 같지만 교수들이 이걸 알고, 저놈이 갑자기 나와서 이런 거 막 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딱 갔는데 왜 해요? 라고 하는 놈과,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놈은 그 수업 하나가 그냥 그 애의 미래를 바꾼다니까. 이건 경험이야. 카이스트가 보냈던 제자들은 이거 해서 수업 시간 이거 풀었잖아? 로피타? 너 어떻게 알았어? 공부했대. 그럼 바뀐다니까? 삶이 바뀌어. 그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런 걸 경험하니, 애들이 다른 세계하고 같이 부딪혔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교수는, 대학을 갔을 때 교수는 달라. 1등, 2등을 뽑는 게 아니야. 교수는 자기 제자. 그러면 딱 첫 수업을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마음에 들면은 교수가 뭐 할 것 같아? 뭐라 할 것 같아? 일단 와. 그래서 너 이거 해봐. 근데 그걸 열심히 해. 그러면 그냥 대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 지금 조교쌤 중에 너가 이 수업 언제 해? 이제 지금 일반교 갔는데 그 호연쌤이라고 들어왔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케이스지. 성대 가서 성균관대 들어가지고 원래 무슨 어디지? 그 세일고 옆에 세일고란다. 부광고거든. 부광고인데 성대를 갈 때 수학은 올 1이야. 근데 영어는 4, 5. 그래서 학교장 추천으로는 뭐 아무것도 못 가고 근데 다만 내신 해가지고 내신으로 근데 걔가 논술로 갔거든. 논술로 성대를 붙어서 갔거든. 뭐 이제 수학만 잘하고 나머지가 영어가 막 4, 5였어. 4. 국어는 잘하긴 했는데 근데 그 토탈 학교 내신으로 가기에는 그보다 성대로 가기에는 좀 안 써주고 그래서 수학은 올탑이었는데 전교 1등짜리보다 더 잘 풀고 수능이고 뭐고 뭐 수학만큼은 탑이었고 아무것도 뭐 어떤 문제 나와도 풀 정도였는데 유별나게 영어가 약하고 국어는 좀 적당히 하고 영어 약하니까 못 갔는데 그런 경우 연세대는 안 쓰고 성대 논술 써가지고 이제 붙어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애들이 다 붙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교수하고 그 수학이 잘하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든 그걸 자기가 배운 대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교수가 맨날 일본 연수학원 어디 가면 그 데려가서 거의 이제 4학년 됐는데 그냥 결론을 말하면 그냥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끌어주겠다. 근데 그 애가 부광고 있을 때 아까 말대로 수학은 거의 온탑이지만 영어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개척한 사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뭐 카이스트나 뭐 예를 들어 과거나 영재고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자기 길을 개척하지는 않아. 그 아까 전 그래서 결국 조교를 이제 하다가 선생님 하다가 이제 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너 공부 이거 미래를 이거 해야 되니까 다 하지 말고 나만 따라다녀 교수가. 그래서 학원도 못 오고 계속 따라다닌 거지. 일하다. 그런 케이스가 전형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수업할 때 맨날 이런 것들 뭐 학교에서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그 애는 이제 수학을 잘 푸니까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른 거지. 그 생각을 다량하게 하라는 이야기야. 뭐 못해서가 아니라. 자, 난 분명히 4장을 한 것 같은데 왜 5장 하려고 딱 자료 준비해서 왔는데. 자, 그럼 보자. 여기 봐봐. 요것도 JL인데 2차식. 나중에
자, 아래로 볼록이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뭐 A가 양수인지 모르지만 일반성은 잃지 않게끔 그냥 아래로 볼록이라고 나. 그 다음에 1,2를 지나고 1,1을 지나고 2, 여기가 2, 마이너스 1, 여기가 1,1. 자, 그 지나는 직선과 뭐요? 아니구나. 1,1을 지나고 1,2를 지나고 이 직선 1,2를 지나고 2,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 L이 Y는 X-3이다. 그래서 미지수 3개, 조건식도 3개. 자, 1번 여기다 이으면 얼마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1. 여기 2, 2려면 얼마냐?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건 얼마냐? F'E가 얼마가 같다는 얘기야? 1. 이해되죠?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기울기가 1. 그래서 F'E는 얼마냐? 2X니까 4A 플러스 B는 1. 그래서 미지수 3개, 조건식도 3개. 그냥 계산하면 나오겠죠? 이건 암산도 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충분히. 그래서 계산을 하시오. 얼마 나오냐? 얼마? 없어? A는 3, A는 3, B는 마이너스 11. 이해되죠? 자, 두 번째. A 3차식, 일반성 일장격 이렇게 써. 자, 3차식에서 2점. 1,3, 2,0에서의 평행할 때 1,3, 2,0. 자, 1,3에서 그 다음에 2,0에서 이 접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자, 1,3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3. 1,3. 뭐 원점을 지나네. 0,0이니까 원점 지나는 거면 좀 더. 그 다음에 2,0. 2여면 8A 플러스 2여면 4B 플러스 2여면 2C 이꼴 0. 2로 나누면 뭐 A 연립하면 미지수 2개, 조건식 미지수 3개, 조건식은 2개. 아직 나왔네. 그럼 F'1과 기울기가 같다 했으니까 F' 뭐가 같냐? 2가 같다. 그래서 한번 미분할 필요는 있겠네. F'은 3AX제곱 2BX 플러스 C. 자, 정리하면 뭐 나오냐? 3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2하면 얼마 나오냐? 12A X, 2BX 빠져버렸지? 4B 그 다음에 C 되냐? 오케이? 연립하면 나오냐? 나온다 그죠? A는 2, A가 2 나머지 알아서 안 해도 되겠죠? 1-1이나 2는 그냥 쉬운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 좀 어려운 걸 훈련해야지. 자. 시험이 며칠이지? 시험이 저희 6월 31일부터.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이반은 내가 이 5장을 해야 되거든? 5장까지 하고 나면 5, 6장을 어떻게든 하고 나면 그 다음 시험 대비로 갈 거니까. 알겠지? 다음 주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 주는 시험 대비로 들어간 게 낫겠어? 아니면 저번에도 그때쯤 들어갔나? 한 달 전쯤 3주에서. 3주. 다음 주까지는 5장, 6장까지 어떻게든 가야 돼. 그래야 미분은 여기까지 가야 할 수 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 쓰는 말이 있어. 접한다는 접점이 있는 말하고 공통 접선. 이 두 개는 달라. 뭔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말에는 첫 번째 이렇게 됐으면 x 이퀄 a, a라고 잡읍시다. A라고 하면 A에서 뭐냐면 A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A점 A에서 접한다라고 해야 이게 접점. 그러니까 FA 이꼴 GA, Y 이꼴 FX, Y 이꼴 GX. 그 다음에 F 프라임 A하고 G 프라임 A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만 있어요, 이렇게. 안 만나네? 근데 뭐냐? 요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L이 있는데 이 L을 공통 접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접한다, 접선에서 이걸 공통 접선이라고도 해, 이것도. 그러니까 접한다는 거는 접점도 있지만 공통 접선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공통 접선을 L이라고, 이게 L이라면 공통 접선 똑같이 L이라는데 다만 공통 접선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요 필요 충분 조건에서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면, 접한단 말이 될 수 없다면, 충분 조건이 되려면 접점이란 말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이 장을 보니까 같은 직선에 접할 때 그러니까 x 이꼴 마이너스 1, 직선이 아니라 x 이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뒤에는 뭐 알아서 나오겠죠, 각각. 그래서 책에서는 여기다가 A, B 미지수 2개 조건식, 그럼 뭐요?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어도 같아 해도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G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러면 같아, 안 같아? 그러면 산수가 돼버리겠지? 이해되냐? 그래서 우리가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런데, 이제, 자, 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충분한 연산, 충분한 거리가 있어. 밑에도 그런데, 봐봐. 바로 넘어가. 이제 여기서. 3번은, 뭐요? 3번은, 자, 봐봐. 3번부터 4번도 그렇고. 3번은 이 풀이 과정들을 안 할 거니까, 자, 3번 봐봐. 여기 이제 밑에, 어떤 답지를 쭉, 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쉽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유사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 거고, 4차식 최고철 계수가 양수. 이렇게 됐어. 여기가 점이 P가 되고, 여기 점이 Q가 돼. Y 이꼴 3차 1차가 없네. 그래도 이걸 특별한 식은 아니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6x 16x. 자,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오. 이 단원이 미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솔루션 밑에를 보시면 솔루션이 미분이기 때문에 미분을 쓰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는 이렇게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마에.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은 알파 베타라고 쓰는 건 문제가 없어. 알파 얼마 f 알파 베타 f 베타 쓰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알파 베타를 잡으려고 할 생각은 없다 이 말이야. 알파가 베타를 뭔가 쓰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접할 때는 이 접선 y 이꼴 mx 플러스 n을 쓰는 게 목표야. 이걸 쓰는 게 접한다 공통 접선. 3번은 그냥 접점이 있으니까 어때? 편하지? 이해되냐? 근데 아까 좀 말대로 두 식이 접하지 않고 공통 접선이잖아? 알겠지? 공통 접선일 때는 그 접하는 아까 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공통 접선일 때 알파 베타 이렇게 잡는 것보다 그냥 뭘 잡는 게 중요하냐? 그냥 지금처럼 요거 잡는 거. 끝. 끝났어. 이게 fx. 이게 gx. 그러면 식을 바꿔. 이렇게 바뀌어. 무엇으로? hx가 뭘로? fx 마이너스 gx로. 이렇게로 바뀌어. 그게 답이야. 불러. x의 4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뭐가 돼? mx 마이너스 n. 됐냐? 네. 이해되지? 오케이? 여기에서 이거 뺐어. 뭐가 문제야? 대체? 그런데 여기 봐봐. 근데 아까 전에 뭔가 구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알파 뭐가 되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해되지?
끝나, 그죠? 네. 그러면 전개해. 근데 이렇게 한 걸 내가 더 추천해. 이렇게. 알파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 x 플러스 베타의 제곱. 자, 여기서 3차 봐봐. 요 놈 2차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놈이 3차인데, 뭐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요 놈을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지? 이게 중요해, 0. 그럼 베타는 딱 끝났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n. 이렇게 하는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6, 1차, 그러니까 2차가 나오는 거 봐봐. 요 놈하고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 2차.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2차가 나오는 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 알파 베타. 그러면 이렇게 되지? 4 알파 이렇게 4 알파 베타 이해되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야. 이해되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래. 그리고 그것이 얼마냐? 마이너스 12.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 그러면 n은 얼마야? 마이너스 36. 이해되지? 하나씩 찾으면 되지? 그 다음에 1차는 어떤 놈하고 이놈?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놈.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이것 봐라. 알파 베타를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게 0이니까 사라져서 이게 0이어야 돼. 그러면 이게 0이어야 되니까 m은 얼마? 그렇지. 그래서 m16, n-36.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연산하겠다는 마음 먹으니까 실수할 리가 없잖아. 산수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고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러면 이게 미분을 쓰지 않잖아. 그지? 이해돼? 근데 이제 미분 단원이기 때문에 미분을 써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굳이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알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되냐? 오케이? 그럼 지금 책에 있는 풀이를 나는 선택을 안 하고 이 풀이가 가장 간단한 풀이. 그러니까 공통 접선일 때는 접점이 있냐 없냐 있으면 아까처럼 그게 제일 편해. 근데 공통 접점이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야.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오케이. 쉬었다가. 그쵸? 이해되지? 이게 제일 편해. 산수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자. 자. 쉬었다가.